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날 대비로 소폭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상승을 위한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정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사 쿡 위원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쿡의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해서 연준의 과반을 확보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연준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긴장 국면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장이 진행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됐고 결론적으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들을 이제는 고용으로 옮기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수준과 현재의 금리 수준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1%대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한 발언들을 이어갔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잘 소화해야 되고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PCE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전치를 하회했지만 예측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전달 대비로는 소비자들이 경기나 소득, 고용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선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더 견조하게 시장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88.3%로 높은 수준으로 베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JP모건은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가 6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이어가다가 7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그 전에 4거래일 연속 순유출 이후에 순유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기관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그동안의 음수 영역에 있다가 양수 영역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었는데 다시 반등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들은 저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상승세의 관건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지속적으로 양수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네,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 유의미한 시그널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테이커들의 매수 거래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서 녹색으로 된 바가 크게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3억 4,200만 달러, 이더리움은 9억 5천만 달러로 이더리움 수요가 더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테이커들의 매수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크립토닷컴의 크로노스 토큰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 설립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로노스 토큰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활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으로는 향후에 64.2억 달러 규모의 크로노스 토큰을 매수할 계획이고 초기에는 10억 달러를 조달해서 전체 시총의 19%를 매집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게 트럼프 일가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특정한 알트코인에 대한 트레저리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기조들이 더 확장이 돼서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고래 지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에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이 13개가 신규 추가되었고, 이더리움을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은 48개 신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로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들어서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예치가 15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물 시장에 다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유입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매수를 위한 유동성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매수 수요에 의해서 반등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시그널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다소 둔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체량의 월 평균이 267억 달러에서 232억 달러까지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였고, 약 13%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현재 이 수치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평균 216억 달러보다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연평균을 하회할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약세 국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작년 3월과 작년 11월에 있었던 정점과 대비했을 때는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승장이 작년 대비로 했을 때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계를 더 돌려서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과 비교했을 때는 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이클 관점에서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았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체량보다 조금 더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지표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의 MVRV 비율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이 지표가 365일, 즉 1년 이동 평균보다도 하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하회를 했을 때는 약세 국면이 짙어지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을 반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 장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지표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전 사이클과 대비했을 때 오히려 같은 기간 대비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글래스노드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유통량도 더 월등하게 증가했고, 가격에 대한 추이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달러 총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통량 대비 매도 비율이나 장기 보유자 총량 대비 매도 비율, 이런 더 디테일한 관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장기 보유자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후반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단기 보유자들을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과 단기 보유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 현재 신규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단기 보유자들, 대략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미실현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공황 매도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구조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이런 단기 보유자들의 매수와 보유 관점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잘 지켜내면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스위스 블록에서 장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알트코인의 추진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부분인데요. 자, 이 구간 한번 보시면은 임펄스 지표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더 본격적인 상승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앞서 트럼프 미디어에서 크로노스 트레저리 기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처럼 새로운 소스들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좀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서 다시 또 랠리를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인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대규모 이더리움 유출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장기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콜드월렛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만큼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더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될 시그널 하나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이더리움의 단기 과열 신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추정 레버리지 비율이 0.53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더리움 파생 상품 시장에서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 콘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표, 거래 지표가 있는데요. 선물 거래 지표 중에서 거래량 버블 지표가 역시나 오버히트라고 해서 극도 과열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고 시장 내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론이 지나치게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이 롱포지션들을 강제 청산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국면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차트를 통한 기술적인 관점을 함께 살펴봤을 때는 그럼에도 단기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더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7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재무 전략 관점에서 보유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기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수이 같은 기업들을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앞서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매거진 운영자입니다.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비트코인 투자사 나카모토가 헬스케어 기업인 카인들리 MD와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지난 시황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최대 50억 달러, 7조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트래티지가 S&P 500 편입에 실패를 했는데요. 현재 이런 기조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스트래티지인데 이렇게 S&P 500의 편입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재무전략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소 악재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도권 금융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소 위험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스트래티지가 S&P 500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부분이고요. 스트래티지와 더불어서 로빈후드도 편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기회가 더 남아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큰 악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더리움을 전략 비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가격이 저평가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에서 유명한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벤자민 코헨은 이더리움이 9월 단기 조정을 거친 뒤에 10월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달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20주 단순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10월부터 다시 폭발적인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 9월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TGA 계좌에 다시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은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들을 이겨내고 나면은 이후에 10월과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장 관점은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상으로 116K에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125K에 매도벽은 차츰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요 구간에서 횡보 국면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은 이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일정 부분 진입을 하고 있고 녹색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세에 힘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 움직임을 보여왔던 보라색과 빨간색도 이 구간에서 약간씩 고개를 들면서 전체 주문량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변곡점의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양수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그널 상으로는 일단 긍정적인 전환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선에서 두 번 테스트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 변곡점인 22평선과 52평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도 중립 구간인 50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이평선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MACD 같은 경우도 약세 국면이 조금 더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흐름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숏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됐고 현재 롱포지션이 108.9K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청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과도 겹친다라고 어제 시황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구간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